자, 이어서는 이제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경인양행인데요. 경인양행은 매수가가 9,100원이시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일단 당장에는 매수가까지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제 생각대로 다 됐으면 좋겠지만 아닐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8,700원 자리가 지난 전저점이었죠. 거기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자리들은 기술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인양행은 기술적으로 8,700원을 고점으로 좀 보고 저기서 매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혹시나 이렇게 올라오다가 빠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절하는 게 좋은데 아프다라고 하신다면은 시간을 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좀 뺏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6,000원 정도나 7,000원 정도까지 밀렸을 때 추가 매수 고민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확 빠지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의견과 지금은 8,700원부터 매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6,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만 고려해 보시고요. 8,700원 이상부터는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1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19,500원에 샀는데 진단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오늘 샀거나 어제 샀거나 급등해갖고 여기 있을 때 사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심보가 고약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로 한번 물려가지고 고생을 해보고 내가 정말 계좌가 반토막 나보고 이래야지 이러면 안 되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제 말을 좀 들으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가에서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 종목은 신화인터텍입니다. 신화인터텍은 3,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3,200원에 네. 지금 20%라고 한다면은 네. 딱히 이 종목도 지금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은 확실히 기업이 일단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괜찮고 그리고 테마도 잘 엮여 있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잘 엮여 있지는 않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OLED 쪽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신화인터텍은 LCD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스플레이 이쪽에 한번 튀어 올라와 준다면은 저는 그때 그냥 바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과 지금은 좀 시간이 뺏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굳이 하지 마시고요. 들고 가시다가 한번 튀어 올라올 때 본전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에서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22,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5%이신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전망이야 나쁠 건 없죠. 지금 조선업종들이 다 대부분 다시 또 회복하고 있는 또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싸게 사셨다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이 매수하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 매수해서 올라갈 때 어떡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사실은 올바르게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좋다 봅니다. 27,000원 정도까지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요거는 27,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지금 매수하셨던 자리까지 밀리게 된다면 굳이 물려있을 이유 없습니다. 본전 정리하시고 2만원대 다시 접근하셔도 좋으니까요. 일단 지금은 조금 더 수익을 한번 욕심을 내보자 27,000원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7,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은 드림시큐리티인데요. 드림시큐리티 3,5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7%이십니다. 매도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마 저 때문에 사신 분 같은데 맞으면 채팅 한번 적어볼까요? 네. 저 때문에 사신 것 같아요. 드림시큐리티 3,500원대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서 수익 나오고 계실 텐데 저는 이렇게 올라오면은 전망이라던가 타이밍 안 봐요. 수익 나면 장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때문에 매수하신 거 맞다고 답변이 올라왔고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29,77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1%이신데 움직임이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한전 KPS라는 종목 자체가 움직임이 답답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북이 키우면서 왜 이렇게 느리지 얘가 미쳐버리겠네. 좀 빨리빨리 뛰어기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지금 느린 종목을 사놓고 느리다고 답답해하면요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본인이 기억하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느리기 때문에 한참 시간을 줘야 되고요. 추가 매수도 아주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게 된다면 26,000원대에 추가 매수를 잡아야 되는데 아우 느려서 못하겠어라고 하신다면은 그래도 얘가 중간중간에 슈팅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슈팅 때가 나오셔가지고 빠른 토끼를 키우자. 지금 이거 말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26,000원대에서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너무 답답하시면 반등이 나올 때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28,57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9%이신데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시황과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건설주 되게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건설주, 금융주 이런 거 다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주를 이렇게 사시게 되면 저는 계속 좋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역시나 지금 바닥 잡고 있다가 23,000원 잡다가 한번 튀어 올라와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저는 26,000원대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건설주를 좋게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드리기 힘들고 26,000원대 정리하자라는 전략과 궁금하시다면 다음번에 또 상담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6,000원대에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HMM인데요. 매수가는 5,840원에 비중은 30%이십니다. 이 종목은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는 주식을 카사노바처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해드리는데 그 주식을 카사노바처럼 해라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제 HMM하고 지금 5,800원에 매수해가지고 7,000원에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굉장히 재밌게 놀았어요. 여기까지 딱 하고 인연을 빠이빠이 하고 난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남자 만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익에 목매지 마라, 한 종목의 사랑에 빠지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주식시장에는 종목이 넘쳐나고요. 시청자님들께 또 수익을 줄 만한 종목이 넘쳐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HMM을 통해서 수익을 냈던 방법을 그대로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여자 꼬시는 방법, 남자 꼬시는 방법을 기억하시면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HMM도 이 방법을 기억해서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도 의견 드릴 거고 얘가 더 가든 안 가든 상관없다. 그래서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우리기술투자는 2,6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요, 좀 장기로 저는 가져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적어도 최소 이번 정권이 끝날 때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정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역시나 이 우리기술투자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업황 자체가 벤처 사업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벤처 기업이라든가 기술 있는 그런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거든요. 지금 우리 그린 뉴딜이라든가 디지털 뉴딜, 일자리 정책 하면서 정책 관련 펀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투자가 될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나중에 장투사 한번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그냥 묻어놓고 장기로 가져가셔도 괜찮다. 내년 한 중순이나 말까지는 가져가셔도 좋고 그때까지 가져간다면 저는 기대 수익은 꽤 높다. 3,500원에서 4,000원까지 가져가셔도 좋으니까요. 더 사진 마시고 지금은 그냥 그대로 보유한다는 관점으로 가져가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 모멘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중순 말까지 보시고요. 3,500원에서 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45만 5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다시 반등이 올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보통 기도 매매라고 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보통은 올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길 비나이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40만원 지지가 되어준다면은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워낙 고점에 사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망이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삼성 SDI가 나빠서 이야기해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너무 비싸게 샀으니 더 좋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역시 무너질 때 41만원 무너지면은 하락을 좀 예상을 해야 되니까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고 저기가 지지된다면 반등이 나와 줄 텐데 반등 나온다는 확신은 해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올라올 때 바로 정리하는 것이 옳은 높은 매수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탈출에 좀 목적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41만원 잡아드렸고 올라올 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6,8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5%이신데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공사들,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공사들 있죠. 공기업들. 그런 기업들 지금 주가 전부 다 와장창 무너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기업들이 살 수 있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뭐 구조조정 할 수 있게 해줬다라던가, 아니면 노동의 유연성을 줬다던가, 아니면 세금을 좀 덜 내라 했다라던가, 아니면 산업을 살리고 있다던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늘려라, 너희가 지금 실적이 안 좋든 뭐든 모르겠고 늘려라 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공기업들이 먼저 정책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점에 있지만 그 정책 모멘텀 때문에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기업들은요,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관점을 잡으신다면 지금보다 더 저점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저점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종목을 잡아놓고 내가 나중에 후에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장기 투자 관점, 그러니까 최소한 3년에서 5년 관점으로 좀 잡아보신다면은 저는 한국가스공사 지금 매수가 좋다 생각을 하는데, 아우 나 장기로 못 들고 가요 라고 하신다면은 역시 이것도 반등 나올 때 다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장기로 볼 때 메리트가 높다고 합니다. 3년에서 5년 이상 보시면 좋은데 장기가 아닐 경우에는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동원 F&B입니다. 동원 F&B는 18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5% 가지고 계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이 계속 그냥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들은 추가 매수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게 보면은 어떤 기술적인 자리도 없고 어떤 회사의 모멘텀이라든가 그런 이슈, 뭐 재료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락을 멈추고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돌아설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이렇게 바닥권에 붙어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인가라고 했을 때는 지금 너무 그냥 의미 없이 저렇게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매수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기준으로만 본다면 내가 물렸으니까 추가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자리지만 전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하자 의견 드리고요. 이제 근거를 좀 찾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라고 한다면 저는 역시나 16만 원 선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좀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올라올 때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셔도 22만 원까지는 수익 볼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요. 그냥 가져가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22만 원까지 보유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동원 F&B까지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